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책인 이 지능의 기원 이 책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뇌 그리고 AI를 만든 5번의 혁신이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고 맥스 베넷이라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맥스 베넷은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 이제 알비라는 스타트업을 공동 창립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AI 완전 관련 종사자인 거죠.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신경과학, 진화신경과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IT적이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생물학적이고 또 신경과학, 뭔가 진화신경과학에 중점을 맞춰서 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 부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5번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혁신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잘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 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좀 전체적인 인트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우리의 지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이 지능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를 핵심 질문으로 던지고 나머지는 이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찾아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미 핫한 게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시작점이 꽤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굉장히 핫포테이토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써져 있는데 이제 AI가 체스로 그랜드 마스터를 이기고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서도 정작 식기세척기에는 그릇 하나 놓지 못하는 등 AI는 어떤 면에서 6살짜리 아이만도 못할까? 도대체 지능이란 무엇일까? 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집니다. 조금 흥미로웠던 질문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챗 GPT한테 어려운 계산을 맡기거나 또는 요즘은 이제 심층 리서치 해가지고 논문을 작성하라고 하면은 곧잘 다 잘 써내는데 가끔씩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 예를 들면 너가 지금 지하실 한 3층에 있는데 너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보통 제 3층에서 지하실을 올려다보면은 그냥 깜깜한 천장이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AI는, 챗 GPT는 이런 답변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저는 파란 하늘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뭐 LLM의 자세한 걸 알아야겠지만 LLM도 아직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언어를 짜집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상상력이나 그런 디테일한 면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챗 GPT는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인데 가끔씩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대체 인공지능이란 건 대체 뭐길래 이런 이상한 면에서 허점을 보이는 걸까에 대한 거를 알려면 우리가 인간의 뇌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인공지능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지능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책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핵심적으로 지능의 진화가 수억 년에 걸쳐서 5번의 핵심적인 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약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도약은 조종을 통한 탐색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텐데 이번에는 그냥 쫙 서머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화학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또 두 번째 혁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혁신은 이제 초기 포유류에서 나타난 건데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그리는 능력이 새로 생겼다가 이제 세 번째 혁신이고요. 네 번째 혁신은 정신화 능력입니다.
이것은 이제 초기 인류에서 보인 혁신인데 그거죠. 이제 세 번째까지는 사회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을 통한 능력, 그다음에 강화학습,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그리는 것 모두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나 스스로 강화학습을 하고 나 스스로 조종한다 였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포유류인 거죠. 근데 인류에 대한 지능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정신화 능력, 즉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타인의 마음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거 자체로만도 이제 인류가 다른 생물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장류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인류와 물고기만 이렇게 대조해 봤을 때 물고기에게는 정신화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고 학계의 설이나 정설이 된 논문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정신화 능력에 대한 정말 수만 가지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혁신은 정신화 능력이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혁신은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듯이 언어입니다. 이걸 기록해서 다음 세대까지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마지막 혁신, 다섯 번째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는 다음 요 책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굉장히 방대하게 다섯 번째 혁신에 대한 뇌 관점에서 굉장히 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뇌와 관련해서 이 다섯 번째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다른 저자들과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이 뇌의 진화, 지능의 진화가 무작위적이고 일률적인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생물학적 진화와 이 인지적 필요가 정교하게 맞물려서 나온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맥스 베넷은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지능은 그 고유성이 절대로 인공지능에게 따라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고유한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이 있고 창의력이나 직관, 사회적 협력은 절대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기술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인간 지능의 본질을 잘 발견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인간 지능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리처드 파인만이 이제 죽기 전에 칠판에 이런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창조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명제를 이제 대우로 바꾸면 이해해야지만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AI를 창조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은 사실상 우리 인간의 지능, 이 뇌를 연구하고 이 뇌를 이해해서 만든 것이 인공지능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뇌처럼 완전히 이거를 대체 불가능한 게 우리가 대체 가능한 상태의 수준까지의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우리의 뇌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런 모든 인간의 고유한 성질과 본질을 모두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창조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뇌마저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어떻게 우리가 창조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곡을 쓰고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신화 능력을 가져서 신을 믿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역지사지가 가능하고 think in other people's shoes가 가능하고 그런 거가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런 뇌를 창조할 수도 그런 인공지능을 창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간이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인공지능에 대체 불가능하게 됐다가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책이 이 지능의 기원이라는 책이고요. 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까지 있을 텐데 이 책과 관련해서 두 번째 영상과 세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이 5번의 혁신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고 또 네 번째 마지막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내가 생각했을 때 과연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지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